됐다 그래서 보냈더니 원하는 사람만 줬대요. 여러분 공부 안 하셔가지고 저기 사무실에 가서 뭐 얘기를 안 했었나 봐. 그래서 전부 다 누가 해달라 해서 하는 줄 알고 줬는데 그건데 그러면 여기 문제 풀면서 나갈 때 한번 간단히 다시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등기 효력과 유효권을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 아까 분류할 때 등기를 효력을 가지고 나눴을 때 이것을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효력이라는 것은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나눴을 때 다른 표현을 쓰지 않으면 그냥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국 등기 효력. 예비 등기인 가 등기는 별도로 앞에 요 가 등기 효력이라고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종국 등기에는 6가지 효력이 있다 했죠. 첫째,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물권이 변동된다. 두 번째,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 이 점유적 효력은 취득 시효를 단축시키는 효력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일반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있어요. 즉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보통 껍데기 효과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요 추정적 효력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하는 것이고 요 추정적 효력은 종국 등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등기다 붙일 수 없다 했어요. 이거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적 효력은 가등기에는 붙일 수 없더라. 가등기가 나오면 추정된다는 말 붙이면 틀려요. 전부 다. 추정적 효력은 어떤 걸 추정하냐면 권리를 추정하기 때문에 등기부의 갑구나 얼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표지에 변 인정이 안 된다. 이거는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문 규정이 없다.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고 추정적 효력은 입증 책임이 전환이라고 했죠. 입증을 누가 한다? 상대방, 주장자, 원고,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추정적 효력 문제하고 순위 확정적 효력 문제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편이고 나머지 개념만 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한 문제 빠뜨린 거 보겠습니다. 예. 어디냐면 108페이지 14번 문제 보세요.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자,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추정력은 등기에 대해서 권리 추정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요 특별조치법 한시법이라고 해서 일정한 동안만 효력이 생기는 이 한시법은 이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등기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 등기법보다 더 특별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여기가 추정력이 인정되면 여기는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증서 등이 위조됐다는 사실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번복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거 추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자, 이것은 추정력이 미친 범위를 말할 때 추정력이 미친 범위는 이렇게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 나눠지죠.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물적 범위는 첫째가 권리적법 추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절차도 등기관이 다 형식적 심사했지만 절차적 적법성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절차적 법 추정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적 법 추정까지 된다는 것이 판례고 여기 학설은 대립 있다. 원인적 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원인증명 정보를 냈기 때문에 등기관이 다 심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에 대해서는 첫째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미친 범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2번처럼 자 전 소유자에 대해서 이건 바로 뭐예요? 전 소유자 당사자도 미친다. 원인적 법 추정이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 법 문제와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추정됩니다. 그 다음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등기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중간생략 등기. 조금 이따 볼
등기 효력 중에서 중간 생략 등기, 즉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을 A가 사망했다면 상속받죠. 이렇게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B가 이걸 처분해서 매매했다는 거예요. 처분했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처분 요건이 등기므로 물권 변동 그대로 A가 B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등기는 어떻게 했다? 처분했음에도 피상속인에서 상대방 직접 이전 등기 해버렸어. 이렇게 이전 등기 했으면 실체관계 부합하죠. 그래서 판례가 이걸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이 복잡하죠. 이렇게 말로 오면 상속이 자기 명으로 이전 등기 하지 않고, 여기 상속이 누구예요? 여기 이 사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하지 않고, 이 죽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항상 피 보고 죽었다 그랬지? 피상속인. 이건 상속인. 이건 상대방. 여기 명칭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전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증이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는 물권자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 물권자가 된다고 했지? 본등기를 해야. 그래야 물권적 배제 청구권이라든가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담보가등기, 아까 담보란 말 붙이면 일반 가등기는 예비등기지만 이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실체법적 효력이 있어. 어떤 거?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된다고 했지? 경매 청구,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별제권 같은 권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5번만 맞는 것이고, 다시 넘어가서 등기 효력 중에서 자, 116페이지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28번 문제. 등기 효력 중 옳지 않은 것. 첫째, 저당권 설정은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나 임차권 설정은 등기가 제3의 대항 요건이다.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겼죠. 등기하면 제3자 대항할 수 있다겠지.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한다. 자,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생겼지만 순위는 가등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가등기엔 처분 제한 효력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순위 보전 효력과 추정력 인정된다. 가등기는 처분 제한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어. 왜? 예비 등기므로. 그래서 처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비 등기 때문에 추정력이 없다 했죠. 가등기가 있어도 본등기할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질 않는 겁니다. 가등기 순위 보전 효력을 인정해 주죠. 그 다음 4번처럼 부동산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된다. 등기 추정력이 있다겠죠. 시효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245조 1항에서 등기를 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9번 문제도 역시 효력 문제인데, 자, 첫째, 등기를 마쳤을 때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라고 했어요? 접수한 때 생긴다 했고, 접수한 때라는 언제라고 했지?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대지권을 등기한 후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소서 효력이 있다. 즉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했죠. 집합 건물 아파트에서는 일반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요 아파트에서는 요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 요 대지권은 건물과 일체로 취급한다. 이 분리처분 금지에 따라 일체성, 일체 따라서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과 실의 관계, 하나의 부동산처럼 요것이 바늘과 같고, 요 대지권, 이게 실과 같은 거 실. 요 실을 바늘에 묶어놓은 거 이렇게. 그래서 바늘 가면 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건물을 이전하면 실도 이전하고, 그 얘기는 이 건물에 대해서 한 등기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바늘 저당권 설정하면 실도 담보로 잡았고, 바늘 이전하면 실도 따라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움직인다 했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하는 순위는 그 등기 순서, 즉 전후의 순서를 따진다 했어요. 동일한 게 아니고. 4번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등기 권리적법 추정은 원인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 인정된다. 지금 질문이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 판례에 따르면 뭐라고 했어? 원인적법 추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 30번 문제는 이게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 여기 순위 확정적 효력 이걸 얘기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 등기 순서에 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동순별접 주등기의 경우에는 같은 구, 동구에서는 뭐에 따르고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구, 갑구나 을구의 순위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에 한다. 이 동순별접 이걸 기억하고 갑굴구의 등기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첫째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시간적으로 앞선 게 우선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선 연도 이런 경우에 2017년이 있고 2018년이 있다. 그러면 2017년에 한 저당권과 2018년 저당권 어디가 앞선 거예요? 연도 이게 당연히 앞서 2017년이 먼저 앞선 거예요. 연도가 앞선 무조건 우선이야. 먼저 했기 때문에 순서가. 그러면 같은 연도 안에서는 이제 순서 따질 때 동순별접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30번 문제 기억을 보시면 2017년 디귿을 보면 2017년 기억과 디귿은 2017년에 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뭐냐? 소유권 가등기고 디귿을 보니까 저당권 설정이야. 소유권 등기부 어디에 기록됩니까? 갑구에. 저당권은 을구. 갑굴구는 같은 구야 별구야? 별구니까 뭘 봐야 돼? 접수번호. 그러면 기억과 디귿의 접수번호를 비교해 보세요. 기억의 접수번호는 1번이고 디귿의 접수번호는 3번이야. 무엇이 앞서서? 기억이 디귿보다 앞섰다. 이건 1번, 이건 3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018년도향 등기를 봤더니 뭐가 있어? 니은과 리을이야. 니은은 소유권 가압류. 등기부 어디? 갑구에. 리을은 근저당권 설정 어디야? 을구에. 갑구가 뭐야 여기? 별구. 뭘 봐야 돼? 접수번호. 그러면 니은이 접수번호 몇 번? 2번. 그 다음 리을이 접수번호 4번. 여기서 니은이 2번, 리을이 4번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도는 2017년 앞섰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기억, 디귿, 니은, 리을 순으로 배열하면 된다. 무슨 얘기 하겠죠? 연도가 앞선 게 우선이요. 같은 연도 내에서 동순별접.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잡합니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다 그 문제 같아요. 이제 특별히 등기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문제 풀에 있는 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다 그 문제야, 그 문제. 민법 공부에 제가 볼 때는 4분의 1만 공부하면 다 맞아. 민법 공부한 실력의 4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 10시간 투자했다. 여긴 2시간 반. 민법을 2시간 공부했다. 여기는 얼마야? 4분의 1이면 30분만 공부해도 공시법 왕이 돼버려.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까다롭지만 일정 정도 딱 문제 풀다 보면 거의 그 문제야, 그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 뭐구나 답이 원리 논점이 뭐라는 걸 알아가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깊이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서 니은이 정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1번 등기 추정력. 시험에 자주 나온다. 추정력. 자, 상환 완료를 원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에 따라 적법의 농지가 분배된 사실. 요거는 여기서 아까 추정이 비친 범위, 권리적법, 절차적법, 원인적법 이 문제에서 여기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건 절차적법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농지 분배할 때 일정 기간 농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경작을 해서 예를 들어 20년 동안 매년 산출량 얼마씩 갚아나가. 그럼 2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해줄게. 이게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 상환할 돈을 다 냈다면 적법하게 농지가 분배된 사실을 추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인 경우에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했던 사실. 자, 이전 등기가 됐다면 바로 권리적법 추정, 절차적법 추정, 원인적법 추정이라고 했지?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을 추정해 주는 거예요. 왜?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등기관 등기했을 거 아닙니까? 위임장 가지고. 그래서 절차적법 추정한다는 것이고, 3번처럼 저당권 설정 등가 경유인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권리적법 추정이야.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라는 권리, 즉 물권인 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이거는 모두 생략 등기. 요거 판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야. 추정력. 모두 생략 등기에서 양수인이 양도 사실을 양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부정하면 추정력은 깨진다. 이 얘기 판례. 그래서 원래 만약 신축했다,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한 사람은 원시 취득했으니까 이게 얘가 무슨 등기에도 원래는 보존 등기하고 이걸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요 양수인, 이거 양도인이고, 이거 양수인인데 양수인이 얘가 직접 뭐 여기서 보존 등기 해버렸어. 이건 앞에 생략했으니까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최초로 갑구에 여기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누가 앞으로 하냐? B. 일반이 볼 때 보존 등기했다면 B가 원시 취득 건물 신축했구나라고 추정해 주는데 양도인과 양수인 사실에 분쟁이 생겨서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정해버려. 이걸 부인해버리면 얘는 자기는 얘로부터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양도인은 양도 사실 부정해버리면 이 B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깨졌다. 즉 B는 A로부터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양도인이 양도사를 주장하면 얘는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야. 즉 원시 취득자가 아닌데 보존 등기 해놨으니까 이건 잘못된 등기다 얘기야. 추정이 깨졌으니까 추정을 받으면 상대방이 입증하지만 추정이 깨졌으니까 누가 입증하냐? 등기인자 스스로 입증해라. 상대방이 아닌 등기인자가.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처럼 보존 등기의 경우에 신축한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 다음 5번 전 등기명인이 현 등기명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원인적법 추정은 당연히 추정받는 사실이에요. 그럼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기 유효권 및 효력. 자, 옳은 걸 찾아야겠네요. 갑의 A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했지? 처분할 수 있다 했지. 즉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건 절대적 금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처분 제한, 전형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이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고? 처분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에 이기면 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한 등기 효력은 상실되지만 원고가 패소할 수 있어. 패소하면 그냥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요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요 두 가지 얘기했죠. 가압류란 것은 뭐에게서 금전 채권 돈 받을 게 있을 때, 이건 돈이 아닐 때 이렇게 한다 했지. 뭔지 이건 보전 처분이니까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이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해주는 보전 처분이야. 그럼 소송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반드시 이기는 겁니까? 원고가 이길 수도 있고 패소 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겼을 때 대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원고가 지면은 그냥 처분 효력이 유효한 거게 되고 원고가 이겼을 때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절대 못한다 이 얘기 아니라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 2번 갑의 물권에 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자, 등기는 무슨 요건이 하겠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라겠지.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즉 원인 없이 말소됐으면 뭐한다? 말소 회복 등기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갑의 미등기 분산을 의리매수 직접 보존 등기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실체관계에 불합하면 유효라는 게 판례죠. 그럼 4번 갑의 A 부동산을 의리매수해서 병 앞에 전매했을 때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이전을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 합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 그다음 5번 을의 토지의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은 가등기 밑줄 딱 치고 가등기. 여기 가등기 예비등기 저기 가등기. 예비등기인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므로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요게 여기로 넘어올 수가 없어. 금지선이 38선 추정력이 넘어올 수 없어. 그래서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의 뒤다 추정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추정된다. 이게 틀려. 추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처럼 가등기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추정된다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30번 5번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33번. 자, 여기 33번 문제부터는 요거는 이제 등기 유효권 같이 보고 나갑니다. 요약 지금 9페이지에 펴놓으시고 등기 유효하기 위해서는 크게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모두 구비했을 때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요건을 우리가 만들어놨는 유효권은 자, 첫째 형식적 유효권을 갖춰야 되고 나아가서 두 번째 이것도 갖춰야 되고 나아가서 실체적 유효권도 모두 구비했을 때 등기는 유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형식적 유효권은 등기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되고 즉 29조 1호 2호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인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 해당하면 안 됩니다. 중복 등기가 아닐 것 이것이 형식적 유효권에서 다루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에서는 등기와 실체형과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되는데 다만 여기서 부합하지 않는 것 중에서 양적 불일치 문제 양적 불일치 즉 주체나 객체 다 질적 일치는 되는데 양적인 불일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양적 불일치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해서 등기양과 물권의 양은 일치해야 된다. 양도 다 일치해야 돼. 물권의 양은 이건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 이게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가 더 크거나 작거나 그러면 이때 어떻게 판단한다? 등기양과 물권의 양 중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언제예요? 등기양이 물권의 양보다 더 큰 거지? 그럼 기준이 뭐야? 등기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물권의 양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몸이 실체야. 옷은 외관이에요. 옷이 등기고 몸은 실체 관계야. 알았어요? 그럼 옷이 더 중요할까? 몸이 중요할까? 실체가 중요한 거야. 외관이란 등기란 실체를 반영하는 거울에 불과해. 알았어요? 옷은 몸을 반영하는 거야.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샀는데 옷이 적어서 못 입으면 살을 빼라고 했어? 옷을 바꾸라고 했어? 에? 그러면 신발을 샀는데 너무 멋있는 유리구두야. 샀는데 발이 안 들어가. 발을 잘라야 돼? 신발을 바꿔야 돼? 에? 신발 바꾸라고 했어. 신발 옷이 뭐야? 등기야. 외관은 뭘 반영하라고? 실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일치하면 각종의 변경 등기를 얘기했잖아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등기를 바꿔서 일치켜라. 그 내용에 따른 분류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등기와 물권의 양, 실체형이 맞아야 되는데 양이 안 맞아. 그럼 기준이 뭐라고? 물권행. 이게 몸이야 이게 뭐야. 이게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했는데 우리 1억만큼 합시다 이렇게 했어. 근데 등기부에 등기된 거 보니까 2억 이렇게 해놨네. 등기는 실체와 이거 물권행위 등기 안 맞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라고? 물권행위. 자, 이렇게 몸이 이것만 해. 몸 물권행위. 즉 물권적 합의가 이것만 해. 물권행위를 이것만큼 했어. 그러면 등기도 외관 옷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옷은 더 크네요. 뽕을 잔뜩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얼마큼 유속을 인정해 줘야 돼? 뽕은 다 이거는 가공된 거지. 그러니까 요 몸만큼. 즉 등기와 물권행위가 부합 딱 일치해야 되는데 외관인 껍데기가 더 커. 그럼 기준이 뭐다? 물권. 요게 기준이니까 물권행위 양만큼 유속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1억만큼 유속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꾸로 몸은 1억만큼 이렇게 합의했는데 등기 보니까 이거 등기는 5천만 밖에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떨까? 이것만은 몸이 이것만 옷도 이것만큼 입어야 되는데 옷을 보니까 반밖에 안 입었어 이렇게. 그럼 이거 여기 몸이 이쪽 덮을 옷이 여기 몸은 여기 없네. 대응하는 옷이 없잖아 외관이.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뭐야? 일부가 없네. 일부가 없어. 일부 무효의 법률 따라가자. 자, 이것은 어디? 민법 137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와 물권의 양과의 관계에서 원리를 알겠어요? 자, 등기가 더 크면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가 더 작으면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란 건 뭐야? 이거 원칙이라겠죠? 일부 무효 법리라는 것은 일부 무효 법리. 그래서 무효분임 없더라도 일단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예외는 있지. 요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내가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옷을 샀는데 보니까 가슴밖에 안 덮어. 그러면 옷을 입지 말아야 돼. 잘못된 옷이니까.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 이 더운데 배꼽 입을게. 그럼 입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일부 무효 법리?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그 말이 어디서 나왔구나. 이 원리가 등기와 물권의 양과의 관계에서 딱 맞아야 되는데 뽕을 잔뜩 집어넣으면 몸만큼 유용하고 반밖에 안 되면 배꼽티 생각나야 돼. 그러면 뭐 입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우리는 그래도 입겠다.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것만으로도 이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무효 법리를 뭐라 했어요. 수업 시간 사과를 샀는데 너무나 이게 먹음직스러워서 배고파서 사서 먹으려고 봤더니 속에 썩었네. 일부가 썩었네. 썩었으면 먹지 말아라 했는데 너무 배고파 난 썩은 거 발라내고 요거만 먹을게. 그럼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일부 무효 법리. 일부 썩었으면 전부 썩은 거 똑같아. 근데 나는 미안합니다. 그 썩은 부분이 없어도 그걸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만 먹고 싶다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 무효 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죠? 137조. 그래서 요 내용은 양적 불일치 문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유효권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 요게 제일 처음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걸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야? 중간생략 등기. 두 번째가 뭐야?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세 번째가 무효등기 유용 문제.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던 거예요. 무효등기 유용 문제. 야, 날이 더우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제가 힘이 넘치는 건 아닌데 힘이 없어요. 요새 늘어져가지고 더우니까. 근데 분필이 더 힘이 없는 거야. 지가 부러진 거, 지가 스스로 부러졌지 제가 부러뜨린 게 아니에요. 가끔 졸 때 일부러 부러뜨립니다. 딱 순하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여기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판례가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했다. 합의 조건부. 즉 합의가 있으면 합의 내지 동의가 있다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 합의나 동의를 넓게 봐서 그냥 묵시적인 거, 그 다음에 순차적인 거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판례는 한 점 더 나가서 합의도 동의도 없는데 서류 우위주에서 등기해버렸어. 그래도 유효성을 어떻게 하면 인정해 주려고 아주 눈물 겹도록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와 부합을 하면 그래도 유효. 이렇게. 왜 이런 태도를 취하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등기를 및 고려했을 때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리면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 금지 하지 말란 특별조치법상 이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버려요. 단속 규정이므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 위반된 등기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이 중간생략 등기도 어디선 맥을 못 춘다 했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무효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무효만 찾으라.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서 무조건 무효만 찾으면 돼. 중간 내용 보면 눈이 아파. 그냥 끝에 효력이 없다. 무효. 이거만 찾으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을 사실과 다르셨을 때 이것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므로 단속 규정을 해석하고 이것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게 판례.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요 문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이거는 첫째가 등기가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갖춰서 유효가 됐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다면 원래 무효가 됐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러지? 막 분필이 날라다녀. 열심히 설명하고 싶은가 봐. 무효가 됐다면 말소 등기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어. 그래서 기존의 등기를 그 새로운 사실에 다시 써먹을 수 있느냐, 유효로 만들 수 있느냐,
요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효등기 유용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즉 성립 요건을 못 갖춰서 무효인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등기 추한 문제야. 사후에 요건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지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유효가 됐던 등기가 나중에 효력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다면 말소를 해야 되지만 다시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겼으면 거기에 이걸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지.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같은 거. 저당권 등기부 을구에 담보가등기 등기 갑구. 즉 갑구나 을구의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관계 있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멸실 건물. 건물이 멸실했을 때 이건 건물이 멸실했으면 멸실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등기부 표제부에.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는 이것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유용이 안 됩니다. 이해관계 유무를 떠나서 안 되는 거야. 즉 멸실 건물, 신축한 건물,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에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결론. 자,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즉 갑구나 을구의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할 수 있지만 표제의 등기, 즉 멸실 건물 등기부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 알았죠?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몇 번을 봤었더라? 예. 33번 볼 차례인가요? 그죠? 네, 33번. 자, 등기 효력 중 옳은 설명은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 밑줄 치고 담보가등기 즉 이건 등기 어디에? 갑구에 하는 거야. 갑구에.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기 전 이해관계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유용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지.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유효하다. 맞는 거예요. 네,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있기 전 신축 건물. 자, 이 멸실 건물 등기부는 신축 건물에 절대로 유용할 수가 없다. 왜? 이거는 동일성이 없어. 같은 동일성이 있어야 유용을 따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해서 A가 너무나 딱 신축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딱 해놨습니다.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기념으로 A가 나 오늘 건물 신축해서 보존 등기했어. 친구들아 모여라. 우리 집에서 바베큐 파티나 하자. 무슨 건물에 했더니 오늘날 건강에 좋다는 목조 건물로 캐나다 수입한 좋은 나무 갖다 만들었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즐겁게 파티나 하자. 그래서 다 뭐 저기 많은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술 먹고 다 골아 떨어졌어. 근데 바베큐에다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렸네.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도면 그냥 있겠다. 그 자리다.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 자리다. 다시 또 똑같은 재료가 또 졌어. 다시 신축했네. 그럼 이 신축 건물의 요 건물 요 신축 건물 요 기존에 없어진 멸실 건물 등기부를 요 신축 건물 이걸 다시 써먹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없어진 종전의 이 건물과 이 건물 없어진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동일성이 없어. 물건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이해관계 문제를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멸실 건물 등기부 이용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갑수의 비등기부선 의리매수서 을명으로 보존등기했다. 이게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 자, 이런 경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뭐라 했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성을 인정해 준다 했죠. 그 다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등기원을 매매로 기록했다. 이건 뭐라 했지? 여기 등기원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이거를 가짜로 썼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성을 인정해 준다 했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나오는 부정 뒤에 뭘 찾는다? 무효. 효력이 없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5번도 무효인데 틀렸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 효력에 관한 문제는 이건 요렇게 유효권과 관련돼서도 같이 설명한 거예요. 말은 효력이라고 했지만 유효권 문제입니다. 그럼 34번도 역시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했네요. 첫째, 일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다른 전세권 설정 신청 수리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껍데기, 돼지 껍데기겠지? 돼지 껍데기도 여러분들 버리면 안 됩니다. 껍데기도 효력이 있지. 언제? 술안주로 쓴다겠지? 이걸 뭐라고 했어?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같은 말입니다. 무효인 등기라도 뭐가 있다는 거. 외관이 남아있어. 빈 껍데기라도. 알맹이는 없어졌어. 실체형에 소멸했지만 민법상 무효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지만 등기법상 무효는 빈 껍데기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외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다른 전세권 설정이 못해. 이거를 후등기 조정 내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했던 것이고, 등기 추정년 갑골구이 등기만 인정되죠. 표제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권리를 추정하기 때문에. 표제배는 권리와 무관한 겁니다. 사실, 즉 부동산 표시만 등기하죠. 그다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주인 경우 그 등기명 직전 소유에 대해서 적법한 원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까 뭐라 했죠? 추정력에서 자,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할 때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범위는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 나눠서 요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물적 범위라는 것은 여기 세 가지. 권리적 법 추정, 절차적 법 추정, 원인적 법 추정. 이게 판례에 따르면 되겠죠?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미친다. 그래서 요걸 묶으면 이 표현이 됩니다. 당사자 간 원인에 대해서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질문은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원인적 법도 추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후 등기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가 경등기 후 등기가 유효하다. 이건 여기서 형식적 유효 중복 등기 문제인데, 중복 등기는 사실상 중개사 시험에서는 벗어났지만 요 중복 등기에 대해서 중복 등기는 이중 등기라. 즉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 두 개 만들어졌어. 이때는 판례는 여기 부동산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에 가면 등기 규칙에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이거 정리하는 명문 규정. 요 명문 규정은 뭐냐? 토지에 대해서 토지 중복 등기에 대한 조문이 1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복 등기 정리 규정이 명문 규정이 있지만 명문을 어떻게 정리해라? 이 규정이 기본적인 핵심적인 절차법설이야. 절차법설. 실체법설 아니라 절차법설. 절차법설이라는 건 뭐야? 실체형이 고려하지 않고 먼저 선 등기 기록이 있고 후 등기 기록이 있다. 그럼 뭐가 우선이라는 거야? 이게 우선이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걸 폐쇄하라는 거야. 이게 절차법설이야. 실체법설은 실체형에 따져봐서 실체형에 부합하는 유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여기 등기법 기본 태도는 절차법설 따르는 게 기본 원리야. 원리. 다만 예외도 있어요. 여기 예외가. 여기엔 다른 등기 있으면 이때는 요걸 존치하고 이걸 폐쇄하는 예외가 있지만 토지는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에 명문 규정이 없어. 아무 규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 예규로 정해서 예규를 해결해. 예규의 기본 태도는 뭐냐? 철저하게 절차법. 철저하게 뭘 따라간다고? 절차법설이야. 절차. 자,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해서는 명문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에 명문 규정이 다 있어서 조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중복 등기 규정이 없어.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예규로. 얘기는 어떤 방법? 절차법설. 철저하게 절차법설 따라가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라는 거야? 선등기 기록이 우선이야.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럼 여기에 등기가 선등기 기록. 먼저 등기부 하나 만들었어. 그럼 나중에 후 등기 또 만들었어. 또. 그거 중복 등기지.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각종 등기가 또 행해졌어. 그러면 절차법설이 우선이니 여기를 철저하게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어떤 게 우선권이야? 이걸 놔두고 이걸 없애버려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등기는 어떠냐? 옮겨 적어놓고 없애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기본 원리가. 자, 건물에 대해서는 예규로서 정리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한다? 절차법설을 따라서 후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선 등기 기록에 다 옮겨 적어놓고 후 등기 기록을 다 폐쇄시켜버려요. 알았어요? 이거 기본 태도야. 이거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 보존 등기가 중복됐다면 후 등기를 기초로 해서 제3자 명의 경유된 때라도 무엇이 우선이다? 선등기가 유효합니다. 선등기. 그 다음에 무효인 매매 계열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 말소하지 않고 매도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지.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은 뭐라고 했지? 진정명의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야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된 거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지? 이거를 뭐라고 했지? 저거를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돼. 즉
말소 등기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걸 판례가 뭐라고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이렇게 전전양도해서 예를 들어 갑괴가 보니까 소유권이 A로부터 B로 이전됐고 B로부터 C로 이전됐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보니까 A, B 간의 등기 이게 원인 무효야. 이게 무효의 등기야. 무효라면 B 등기 말소해야 되고 이것도 무효로부터 이것도 다시 무효 등기니까 다 이거 말소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진정한 소유자는 A야. A가 등기명을 회복하는 방법 이거 다 말소해야 돼. 절차가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로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 이걸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례가 인정해 준 거라고 했잖아. 판례가. 이걸 뭐라고?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거야. 이거 말소 절차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전에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던 거예요. 특징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엇을 쓰지 않는다 했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단골 시험에 나오는 거 뭐? 무엇을 안 쓴다? 에? 자, 그럼 진정명 회복에서 이거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원리를 알아.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A 앞으로 이전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자,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고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토지라고 생각해. 토지 매매했고 매매했어. 근데 B, C 등기 다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말소해야 되고 이것도 말소해야 되고. 왜? 진정한 소유자도 진정 권리자는 A가 진정 권리자. 이 사람은 다 무권리자야 된 게 무권리자. 무권리자는 아무리 밑으로 나가도 다 무권리자. 이거 다 무권리자. 이거 다 말소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절차 복잡하지? 혼자 가서 그냥 말소해 주세요 하면 안 돼. 공동. 요거 D 등기 말소는 둘이 공동으로 말소해야 되고 요 둘을 얘가 공동 말소해야 되고 만약 다 무권리자면 A가 이 사람들 다 대위해서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D로부터 최종 명의자로부터 그냥 이전해 가면 돼. 이렇게 이전 등기 간단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뭐로 가도 한양만 하면 된다고 한 거야. 말소 절차 복잡하니까 이전 한 큐에 끝내라는 거. 한 큐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안 생겼어? 자, 원인 A가 원인 무효여서 그럼 원래 소유자가 누구야? 원래 소유자. 이거 원래 소유자라니까. 얘들은 소유자가 아니야. 무권리자야. 무권리자. 그럼 등기도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돼? A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D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럼 D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말소해야 되는 거야. C도 소유자가 아니니까 말소해야 되고 B도 소유자가 아니니까 말소해야 돼.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로 한다는 거. 그럼 이전해 갔어. A로.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갔어.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에? 원래 A 거라니까 물권 변동이 없잖아. 원래 자기가 자기 등기를 찾아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권 변동이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농지라 농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없어. 왜? 매매를 한 사실이 없어. 다 낼 필요 없다 했잖아.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을 하고 쓰는데 무엇을 쓰지 않는다겠지? 무엇을 쓰지 않는다겠어? 등기 원인 일자를 안 쓴다 했잖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얘기해 주니까 강론 다 까먹었어 또. 자, 권리 등기에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권리. 자, 권리의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쓸 게 등기 원인과 날짜 쓰는 거예요. 알았어? 이 두 개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근데 여기에 쓰지 않는 등기가 있어. 어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날짜 다 안 써. 그 다음에 여기 진정명의 회복에선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는데 날짜, 원인 일자를 안 쓴다 했지. 요거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다 없어 원래부터. 근데 진정명의 회복에서는 뭐가 없다고? 원인 일자를 안 쓴다. 왜 안 쓴다고 했지? 원래부터 지 거야. 날짜 쓸 필요가 없어. 원래부터 자기 거야. 자기 거. 등기하는 날짜 권리 변동이 안 생겨. 알았어요? 원인 일자 안 써. 이거 꼭 기억하라니까. 왜 이렇게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수업 시간에 들어서 자꾸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 안 되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이 머릿속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닿게 해주려면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 말이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 원래 내 거 날짜 안 써. 이렇게 딱 이게 연결돼야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생각이 나죠. 이해돼요? 이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강론 문제까지 다 연결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5번 질문 이와 관련된 거고.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더 나오면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예,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여기하고 이제 등기부 등기관 문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2장까지 같이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